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목시공기술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왜 하냐면은 오리엔테이션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세분화되게 알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토목시공기술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리엔테이션 필기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사요. 기술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술사는 이런 거예요. 기술사법에도 그렇고 우리가 기능사, 기사, 기술사 이렇게 있잖아요. 기술사는 그 분야의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책을 보고 공부하면 합격을 하는데 기술사는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술사예요. 그래서 기술사는 4년이라는 경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시험을 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술사는 현장에서 경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거죠. 업무 처리하는 능력. 책 보고만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장에서 사전에 도면을 보며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책에 있는 대로만 하면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전에 어떤 문제점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기술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사 시험은 이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기술사는 대부분 이제 토목시공 기술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총 한 50여 종, 그때 바뀌지만은 50에서 한 55종 사이 이 정도 이제 되겠습니다. 전체 기술사의 종목이요. 엄청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시험 일시는 매년 토목시공 기술사는 계속 1년에 3번씩 시험을 봅니다. 예, 그렇게 보고요. 다른 종목,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2번뿐이 안 봐요. 예, 그건 이제 뽑는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험을 보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은 시험장은 내 지역의 적정한 위치에 고를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있는 지역에 좀 가까운 지역으로 선택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4교시까지 보는데 필기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면접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은 교시당 100분이에요. 100분. 그래서 4교시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1교시는 단답형, 1교시는 단답형,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고요. 2, 3, 4교시는, 2에서 4교시는 서술형 문제로 6문제 중에 4문제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내가 아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시 반까지 입시를 해가지고 9시부터 주의사항을 듣고 9시부터 시험을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빠른 합격의 비결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죠. 결국은 직장인들이 공부하기 위한 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공부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냥 직장에 얽매이다 보니까 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간입니다, 시간. 절대적으로 시간을 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든 적게 공부를 하든 시간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이제 일상 중에 시간을 활용하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30분, 점심 때 30분, 뭐 또 쉬는 시간에 뭐 10분, 또 화장실에서 10분, 뭐 이걸 다 모아서 하루 종일 낮에 2시간씩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력과 강한 집념이 있어야지 우리가 학교 갑니다. 예. 그래서 꾸준한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습관을 해서 공부할 때마다 너무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사실 힘들잖아요. 오래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끈질긴 우리가, 인내력과 집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기존에 공부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다 학교 가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걸 우리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학교 갑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포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학교 간다. 그러니까 계속 하면은 합격 못 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만 시간을 못 내고 오랫동안 꾸준히 공부를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을 못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은 책과 멘토를 만나야 합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거죠.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공부하는 방법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이요. 근데 대부분 기술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방법을 쫓아가다가 시간이 다 가요. 결국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빨리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에 공부하는 방법만 쫓아가서 그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이제 실제로 공부해 보시면은 그럴 거예요. 누가 시험 한번 쳐고 왔는데 누가 이 방법이 좋다 하면 그 방법으로 쫓아가고, 그 다음에 시험 또 한번 쳤는데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또 이 방법이 좋다고 하면 또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그 공부 방법 쫓아가요. 결국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을 잘못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책, 멘토, 사실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근데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어느 정도요. 예, 그렇게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술사인데 기사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예. 빠른 합격을 위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선택. 예. 그게 뭡니까? 나는 이런 공부하는 방법이 나한테는 안 맞는데 다른 사람이 이게 빠르다라고 하니까 그 공부 방법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붙으면 되는데 그게 안 붙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학교 가신 분들은 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가 공부하기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지 결국은 그 공부 방법이 뭐로 가느냐? 차별화로 가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1000명이 보면 1000명이 다 합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차별화가 있는 사람들만 합격을 한다. 근데 알고 차별화를 해야 되죠. 모르면 차별화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차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우선적으로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차별화를 한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돼요. 예. 매일 골프 치고 낚시 가고 뭐 축구하고 뭐 노는 사람하고 등산 가고 노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나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또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기술사는 가장 첫 번째가 시간이 부족한데 시간을 줄이려면 어디서 줄여야 됩니까? 이거예요. 공부 환경을 조성해야 되죠. 네. 그러고 놀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내가 해오던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술을 먹어도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하고 술을 먹어야 되고요. 등산을 가더라도 기술사를 공부하는 사람하고 등산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를 하더라도 기술사 공부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사는 책에 있는 것만 안다고 해서 그 합격하는 게 아니고 책에 있는 것도 기본적인 것 플러스 내가 현장 경험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대화 속에서도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이야기를 해서 내가 숙지를 해서 그거의 답안에 반영을 하면은 그게 우리가 경험이 되고 합격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책만 본다고 합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합격 단계가 있습니다. 합격 단계. 합격 단계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공부의 패턴은 사실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대부분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식 공부, 책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해요. 결국 여기서는 책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근데 우리가 이제 답을 쓸 때는 책에 있는 것만 답을 적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 경험이 차별화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약 단계. 내가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1페이지는 10페이지, 1교시는 2, 3, 4는 보통 12장 정도 적습니다. 16페이지 중에 12장 정도 적어요. 왜냐? 12장 정도 적으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시간 관리가 100분 안에 적어야 되는데 그 안에 더 이상 적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한두 장 더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보통 1교시 한 문제당 한 장씩 해서 10문제 10장, 그리고 우리가 2, 3, 4교시는 12장, 뭐 13장, 뭐 이 정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짜임새 있게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차별화된 게 적는다고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 차별화로 적어야 돼요. 남보다도 내 답안이 보기 좋게 눈에 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공부를 해서 답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 대부분 이제 공부를 하면 그렇게 다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이 한 장을 2줄을 적으면 적을 게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은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으면은 다 이게 채웁니다. 채우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시간이 되면 다 채워집니다. 또 그 다음에 그리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최고의 기술자를 뽑는 거예요. 예? 예. 이론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1000명이 보면 다 뽑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우리가 30명, 100명 뭐 때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일정 이름만 뽑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 공부는 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론적인 거는 내가 경험이 많아도 물어보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되죠. 소성지수가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소성지수를 어떻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소성지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땅이 집안이 침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소성지수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상세하게 보고하듯이 요약해서 정리된 답안을 작성을 하는 그런 연습이 또 필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서류를 꾸며도 프레젠테이션에 보고하듯이 요약된 정리 답안, 예, 요렇게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서류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할 때는 그냥 막 적는 게 아니고 정리된 답안을 적잖아요. 기성정결, 서론, 본론, 결론, 요렇게요. 단답형은 한 페이지, 서술형은 3페이지 내에 적어야 된다. 많이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채점자한테 중요한 부분만, 사장님한테 중요한 부분만 어필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만의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일정 부분만 뽑히기 때문에 그 뽑히는 사람이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나에 대한 창의적인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어떤 현장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성 내용, 작성 디자인, 뭐 모식도, 그래프, 경험 사례 등등 뭐 아무리 잘 적어도 같은 답안은 뽑지 않는다. 예. 왜냐?
여기에 속하지가 않는 거예요. 차별화가 되려면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답안이면은 차별화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하고 답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똑같은 답안을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별화를 잘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내가 적었는 답안이 틀리지 않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답을 채우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시간 되면 다 채웁니다. 예. 근데 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 그건 뭐냐? 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얘가 이 현장으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 방법.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 방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약하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서적을 보고 이해를 높여야 돼. 사실 이제 기술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중요 부분만 요약해서 서브노트를 작성해서 공부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이는 서브노트는 이제 뭐 학원에는 최근에는 요약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책들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 책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암기사항, 예. 대부분 이제 뭐 꼭 암기보다는 자꾸 눈에 보고 익히는 거죠. 공법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공식 그래프가 있는데, 얘들은 사실 뭐, 다른 걸 적으면 되는 거죠, 기술사는. 물어보는 거에 다른 거. 크게 의미를 안 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종류는 알아야 돼요. 공법의 종류는 이게 어떤 공법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토목, 시공, 기술사가 공법의 종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좀 외우되, 뭐, 공식도 뭐 한 5개, 10개, 그래프도 5개, 10개 이내에,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기술사는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관련도 문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7년에서 10년 반드시 봐야 되고요. 뭐든지 기출 문제에서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 거 아니고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는 걸 가지고 기출 문제도 모르면서 새로운 문제를 한다. 그거는 공부의 우선순위가 아니죠. 기출 문제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사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문제. 우리가 3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연습. 그리고 문제풀이하고 쓰기 연습이죠. 이론, 현장, 상식, 지식을 활용해서 쓰기 연습을 병행한다. 그래서 무조건 쓰기 연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쓰기 연습이 공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풀면서 쓰는 연습도 하고 안 보고도 써보고 근데 그 안에는 이론적인 거, 현장적인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내가 쓰기 연습을 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현장 경험을 위주로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이론을 바탕으로 쓰기 연습을 해서 무한 반복. 그러면은 우리가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우리가 합격이죠. 합격.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개발한 이면지와 유연성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숙제와 경험 사례. 이렇게. 전체적인 거 요약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 이 안에 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술사 합격을 위한 노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술사 합격을 위해서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돼요. 반드시. 시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요약을 하면은. 그래서 항상 시간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 남한테 모르는 거는 물어봐야 돼요. 자꾸. 현장이 어떻냐, 어떻게 시공하느냐 자꾸 물어봐야 돼요. 예. 고민하지 말라.
뭐든지 이 책을 살까 말까, 저 책을 살까 말까. 아, 책 사야 되죠. 기술사인데 우리는 기술사잖아요. 기술사. 예. 기사 아니잖아요. 기술사잖아요. 예. 근데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투자 이런 것들 책 사봐야 되죠. 예. 학원 가고 싶으면 가야 되죠.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공부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해야 돼요. 공부요. 생각만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는 거예요. 아,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지. 그러면 내년 가서 할 것 같습니까? 내년 가도 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무조건. 얻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몸도 안 좋아지고요. 예. 등산 가던 거 등산을 못 하니까 몸이 안 좋아지죠. 예.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몸도 이제 안 좋으니까 우리가 뭐 보약도 쥐먹고 영양제도 먹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해야 되죠. 학원 가서 배울 거는 배우고 책을 사볼 거는 책을 사보고요. 책 살 때 이야기 하잖아요. 책 살 때 서점에 가서 몇 장 보고 그날 저에게 2시간 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책 안 봅니다. 그래도 그 책이 7만 원, 8만 원 하면은 책 사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궁금한 거 인터넷 쓰면 찾아서 봐야 되고요. 그 돈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안 하면은 계속 자기가 발전이 없어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게 기술사인데 그렇게 투자 안 하고 그냥 얻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끼리 어울려라. 예, 술을 먹어도 공부하는 사람끼리 어울려야 되고요. 얼욕이 끊기지 않도록 주변 환경관리. 내가 내 주변에 골프 치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등산 가는 사람, 낚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잠시 멀리 하든지, 그렇게 같이 있으면 내가 자꾸 공부하는 게 힘들어져요. 의욕이 꺾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예. 비교하면은 자꾸 자존심만 상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학교도 안 나왔고 똑같은 직장에도 안 있었고 서로 그 현장도 틀리고 다 다른데 자꾸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나는 쉽게 합격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은 많은 내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해서 합격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이야기한테는 나는 가서 대충 적었는데 합격했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남들한테 말하기 이전에 이면에는 자기가 진짜로 열심히 공부를 다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처럼 내가 쉽게 합격 안 된다, 나는 왜 합격이 안 되지 이런 게 아니고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이 아닌, 내일이 아닌 오늘 당장 고민을 하지 말고 조금 한 것부터 뭔가를 해야 돼요. 자꾸 핑계 대지. 그걸 이제 핑계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게 스스로는 핑계 아니라고 생각하죠. 뭔가 일이 있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는 자꾸 핑계예요. 뭐라도 해야 돼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예. 일단 책을 사러 서점에 간다든지, 사놓고 안 하든지, 어쨌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사러. 예. 그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